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함수 중첩도 있고 생성자 중첩도 있고요. 어쨌든 생성자 중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지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건데 뭐 이것저것 내가 알아서 호출할 수가 없죠.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호출하는 생성자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소멸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자는 클래스에 딱 하나 있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뭐 다양해요. 디폴트 인자, 디폴트 파라메타, 디폴트 매개 변수, 혹은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용어도 씁니다. 여러 개의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add라는 이름의 함수가 여기 있네요. add라는 이름의 함수. 매개 변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무슨 형입니까? 인티저형이죠. 그 다음에 return형은 인티저형이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이런 걸 함수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함수를 사용해 볼 수는 있죠. 매개 변수 두 개 넣어주면 되고요. 리턴 값도 인티저형으로 나온다는 정보가 있는 거죠. 자, add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티저 값으로 두 개를 넘겨줘야 실매개 변수를 넘겨줘야지 형식 매개 변수 아규먼트에서 두 개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 디폴트 인자를 주게 되면요. C++은 함수를 호출할 때 별도의 매개 변수를 절단하지 않아도 실매개 변수죠. 기본적인 값을 전달하도록 함수 원형을 선언할 때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매개 변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할당이 된대요. 필요한 곳에만 당연히 주는 거고요. 여기 또 함수 중첩의 축약형이다. 또 이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폴트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를 만들 때 메인 함수 전에 함수 선언을 하게 되면 선언부에서만 디폴트 인자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부, 정의부 둘 다 하면 안 되고 선언부에서만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이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옆에다가 뭐 equal하고 주는 예를 디폴트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단 디폴트 인자 매개 변수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i에다가 1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 매개 변수들은 모두 디폴트 매개 변수를 가져야 된다. 자, J도 가져야 되는데 J를 지금 디폴트 인자가 없는 거죠. 일단 주기 시작하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줘야 돼요. 그럼 난 i만 주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i랑 j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는 J는 이제 필요 없나 봐요. 그래서 J를 앞으로 당기고 I를 뒤로 해서 이렇게 디폴트 인자를 주기 시작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줘야 된다는 규칙을 지켜줘야지 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 얘도. 자, 보면 add 함수가 있습니다. add 함수.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죠? add 함수가 add 함수 매개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에러 나죠? 이 두 개는 에러가 나요. 10, 20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되죠. 자, 만약에 이게 에러 안 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add 함수를 두 개를 더 만들죠. 매개 변수 하나짜리, 매개 변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add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배우는 이제 디폴트 인자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디폴트 인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뭔가 이 자료형 이게 이제 매개 변수죠. 여기서 이제 실매개 변수인데요.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죠. 요게 실매개 변수들이고요. 형식 매개 변수 옆에다가 이렇게 equal하고서 써주는 이 값을 디폴트 인자 값, 디폴트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ij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i가 안 들어오면 1로 하겠다는 거고요. j가 안 들어오면 2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dd 함수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 하나도 없이 호출했어요. 그러면 ij 둘 다 넘긴 게 없죠. 그럴 때는 i는 1로 j는 2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3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10으로 하게 되면 자, 일단 i는 값을 준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갑니다. i는 이제 10이 되고요. j가 넘어온 게 없죠. 자, 그럴 땐 j가 2가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12가 나와요. 12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디폴트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넘기면 내 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넘긴 애가 우선이기 때문에 i는 10으로 j는 20으로 바뀌어서 3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 인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사실 여기다가는 1, 1 이렇게 애매하게 썼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쓰는 애들을 이렇게 써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 함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i는 1이라고 줬는데, j는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디폴트 매개 변수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왼쪽에 매개 변수들은 모두 다 디폴트 매개 변수를 가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저기, 인티저 add 요거는 가능한가요? 그럼 이거는 가능할 것 같죠? 자, 요거를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여기 지금 선언을 앞에다 하고 정의를 뒤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실습을 해봐야 돼서 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